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는 건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언론의 공격 그리고 사법 권력에 대한 보복에 맞서는 우리의 각오다라는 거죠. 반갑습니다. 김영희 TV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저로 돌아오시는 날입니다. 또다시 시작될 희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단순한 귀환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보수의 심장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다시 보수의 재편이 시작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윤심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출발선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4월 11일입니다. 4월 4일 헌재 파면 선고 이후에 딱 일주일 만인데요. 이 사조에서 가신 지 2년 5개월 만에 서초동으로 돌아오시는 겁니다. 사조의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6개월 정도 머무셨죠. 그때를 생각하면 참으로 감사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입주민들을 배려하면서 사저에서 지내셨고요. 그래요. 이게 누군가에게는 단지 한 전직 대통령의 다시 돌아오심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국민들에게는요. 윤심의 교환이고 보수의 재출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서초동 아파트 입구에는요. 조용히 이 한 줄이 걸렸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드릴 건데요. 대통령 내외분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고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이 좌파 언론들의 억지와 왜곡과 그리고 거짓 선동이 판을 치고 있죠. 대통령이 되시고 대통령이 사실 되시기 전부터 꾸준하게 그들의 공작에 많은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 이 문구에는 이보다 더 조용하고 분명한 환영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좌파 언론들이 일제히 걱정하는 척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외분을 공격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있다. 경호가 논란이 있다. 반려동물 11마리까지 그래서 이 사조의 생활이 불편할 것이다. 그러나 정작 입주민들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사조의 복귀는 다시 한번 국민과 대통령 사이에 신뢰를 확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조로 돌아오시는 게 다시 시작될 윤심. 그래서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다시 모여드는 민심은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보수 대선 주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피하지 못하는 이유가 또 무엇일까? 그리고 서초동 복귀가 우리에게 던지는 정치적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조금 담아 보겠습니다. 보수 진영에 던지는 신호죠. 그리고 정치권의 움직임에 하나하나를 또 짚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서초동에 다시 모이는 민심입니다. 꺼지지 않는 윤심을 보고 있는데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사저 앞에 많은 분들이 모이셨습니다. 정말 저질스럽다고 생각을 하는 뭐 좌파 1인 유튜버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자빠지고 정말 꼴불견이던데요. 여기 주변인들은 그렇습니다. 뭐 정치색이 없는 분들도 이거는 아니지 않냐. 기본 예의도 없다. 이러면서 지금 좌파들의 이런 저질스러운 행동에 대해서 정말 치를 떠는데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환영하는 거는요. 단순한 뭐 동정심 이런 거 아닙니다. 정말 정치가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 헌신으로 희망을 본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수막 한 줄 안에 저는 좀 감동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내외분 수고하셨습니다. 그 수고를 담았다. 그 수고를 우리는 알고 있고 여기서 치유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또 입주민 분들이 인터뷰를 또 하셨습니다. 사실 처음에는요, 이 MBC 이런 것들이 막 와가지고 인터뷰 따는데 또 거짓으로 나갈까봐 피하고 경호원들한테 전화하고 신고하고 이랬는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제대로 목소리를 반영하자라고 해서 어르신들께서 인터뷰를 많이 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치유받아라. 이 동네 사람들 다 한 이웃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이 한두 해 살았냐. 그동안에
참 이웃으로 참 가깝게 살았다가 대통령 나와서 너무 좋아했는데 임기를 마치지 못한 거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다. 그런데 여기에 다시 돌아온 이상 우리는 대통령이 그동안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한다. 그래, 아픔이 있다라면 제대로 치유하자. 그 시간을 갖기 위해서 돌아온 거 아니냐. 반긴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감사함에 박수 쳤습니다. 단순한 위로 아닙니다. 이 걸어온 길들에 대한 공감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감사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라는 조용한 명령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직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느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정작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손잡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부분을 이루겠다라고 해야 하는 보수 정치가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국민이 먼저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윤석열 아직 잊지 않았어. 탄핵 끝 아니야. 우리는 재심을 요구해. 그리고 누가 봐도 사기 탄핵이다라는 걸 왜 니네들의 목소리를 높이지 못해? 정치가 무너졌지만 정의는 아직 살아있잖아.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려고 했던 게 뭐야? 뭐 사심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함. 그래서 마지막 관저에서 전한계 강사를 만났을 때도 나야? 감옥 가도 되고 죽어도 상관없어. 이미 그런 각오를 하고 대통령이라는 그 험한 길을 간 거야. 그런데 말이지 대한민국 국민은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대한민국을 걱정했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윤심이 말이죠. 그 새로운 권력처럼 이야기를 하지만요. 사실은 이게 새로운 권력이 아닙니다. 국민이 보내는 신뢰다라는 거죠. 그거 잊지 마십시오. 권력은 쥐었다가 놓을 수 있는 거지만 신뢰는 깨지기 힘든 부분이 있죠. 그래서 신뢰가 있는 한 보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신뢰를 바탕으로 윤석열을 바탕으로 신뢰를 키워가면서 보수를 세워가자라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정치권은 말이죠. 윤심을 봐야 합니다. 자, 이재명의 37% 기가차죠. 어떻게 저런 최강 빌런을 두고 30%, 37% 콘크리트 지지층이 무너지지 않고 있을까? 저것들은 정말 대한민국 국민 아닌 것 같은데요. 한국갤럽이 4월 10일 날 발표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이 37%, 지지율이 단연 선두죠. 반면에 말이죠. 보수 후보자들 지금 반짝하고 지금 빵빵 김문수 한 자릿수입니다. 9%, 홍준표 5%, 한동훈 4%에 불과합니다. 이 세 사람을 이제 묶어 봐도 18%입니다. 20%가 안 넘는다라는 거죠. 정당 지지도도 마찬가지로 이렇습니다. 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훅 떨어져서 30%.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전까지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제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탄핵은 안 된다. 윤석열 되돌려놔라. 라는 게 50%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편없이 떨어지는 이유는 윤석열 못 지킨 죗값을 받으라. 너네들 진짜 꼴도 보기 싫다. 라는 국민들의 이 민심이 반영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도층을 보겠습니다. 중도층의 44%가 민주당을 지지한답니다. 이런 민주당을 지지한다라는 건 진짜 못 볼 국민의 힘이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의 힘이 여기서 조금이라도 잘했으면 사실 이 반사 효과를 누릴 수 있죠. 그런데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하는 짓이 다 똑같아. 그런데 정말 국민의힘은 꼴도 보기 싫어. 그래서 이 중도층이 민주당에 44%의 지지를 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에 보내는 중도층이 겨우 18%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이 명확한 이유를 나는 알겠는데,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도 알고 계실걸요? 그런데 국민의힘만 모른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외면하고 중도파리만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 그러니까 자유민주 수호를 위해서 본인을 던진 것. 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을 부끄러워한 결과가 이 꼬라지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9%, 한동훈 4%, 한동훈은 제끼더라도 홍준표 5%, 국민의힘이 30%, 중도층에서는 18%만이 국민의힘을 지지하겠다. 탄핵 이후에
누구 하나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앞으로 싸워 나가겠다라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을 정당했다라고 말한 이가 없습니다. 비상계엄이 왜 나왔냐라는 질문에 선뜻 답하지 못하는 국민의힘 정치 지도자들 한심하다라는 말이죠. 우리 국민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반국가 세력이 이 부패 카르텔이 친중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야금야금 잡숫다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먹기 시작했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키고자 한 게 뭔지를 우리는 아는데 그게 최후의 대응이었는데 최전선에서 부정선거, 공산자금, 헌법 파괴 세력과 싸운 지도자인 게 윤석열 대통령인데 그 사람이 걸어간 길을 당당하게 이어가겠다고 말하는 정치인이 없다라는 게 국민 입장에서는 한심하고요. 미치고 폴짝폴짝 뛰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왜? 표를 잃을까봐? 애매한 표 잃을까봐?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중도란 없다고. 우리가 도장 찍을 때 O 아니면 X고 1번 아니면 2번이죠. 중간에 세모 있습니까? 없습니다. 중도란 말이죠. 이기는 편, 우리 편이다 라는 겁니다. 정책이 매력적이고 이번 판에 저쪽 진영에서 확실하게 나라 딱 잡고 미국 딱 흔들고 중국 시진핑이 목덜미 딱 잡고 야 한번 해보자 이런 강력함이 느껴지는 내 나라 살릴 것 같은데 그러고 약간 분위기가 야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후보가 이재명 제끼인데 이재명 사법 리스크 꽉꽉 찼잖아. 나라 쪽팔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 이번에 이길 것 같아. 그쪽으로 가는 게 중도입니다. 중도표는요 이긴다. 그 흐름에 몸을 던지는 게 중도표입니다. 그 중도표가 잃을까봐 몸을 사려서 내 집토끼를 놓치고 신경 쓰지 않는다? 그건 정말 돌대가리다라는 거죠. 전략이 없는 겁니다. 과감한 전략도 필요하죠. 올인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올인이 필요할 때입니다. 정치권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는 걸 두려워한다. 국민들이 기다리는 게 뭔지를 전혀 모른다라는 거죠. 국민들은 말이죠. 윤석열과 함께하겠다. 윤석열 정권에서 공과 과가 있다. 그런데 그 공이 과를 덮을 만큼 대단한 거 아니냐? 일단 나라 살리고 봐야 되지 않냐? 나머지는 후차 일이더라도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 하나 제끼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야. 대한민국 체제의 전복의 위기 속에서 글로벌 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오려져서 어디 사회국가 진영으로 가느냐 아니면 요렇게 안전한 곳에서 머무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그 정도의 중요한 시기야. 홍콩 봐. 자유 한번 잃어버리면 결코 되찾지 못하는 거란다. 지금 너네들 이런 상황에 있어. 그것을 윤석열이 잡은 거야. 우리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잡은 손과 손을 더해서 지켜내려고 했던 거야. 그걸 왜 떳떳하게 말을 못해? 국민들이 기다리는 건 이런 말이다 라는 거죠. 진실을 말하는 사람, 윤석열의 길을 이어갈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보수의 계승자다라는 겁니다. 이뜻 누가 계승할지 저는 정말 묻고 싶은데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선 주자들이 각각의 색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나경원 의원도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앞으로 이제 예비 후보 등록까지 아마 한 15명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또는 그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부정의 세력을 걷어내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적극 지지합니다. 이상한 이준석이와 연대한다. 이상한 한동훈과 연대한다. 이표 저표 다 온갖 쓰레기들 다 묶어서라도 이재명을 이기겠다. 그런 머리를 쓴다라고 하면 없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우리가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이겨내지 못했던 또는 지켜내지 못했던 그리고 마무리 짓지 못했던 그 자유수호에 대한 것을 이어갈 바통을 이어갈 사람도 필요를 하지만요.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는 건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언론의 공격 그리고 사법 권력에 대한 보복에 맞서는 우리의 각오다라는 거죠. 저는 그게 각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지키려는 싸움이 아니라 되찾는 싸움을 시작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윤심의 계승자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우리가 찾는 그 이름이 보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힘이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적극적으로 알리는 영상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리운 이름 윤석열 대통령이십니다. 김영윤 TV였습니다.